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립니다. 끝장나는 종목으로 끝장나는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광무의 끝장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광무의 끝장승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서현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이시죠. 세계경제TV의 대표 전문가 이광무 전문가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기분 좋게 네.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방송을 하는 게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 네. 오늘은 좀 방긋 웃어도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함께 해주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눈가 주름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은 주름 지는 거 걱정하지 않고 빵빵 많이 웃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오늘 시황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323.88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 지수 대비해서 오르고 있고요. 1.05% 정도 오르면서 기분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742.9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률을 크게 올리고 있는데요. 2.79%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떤 종목이 강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분야가 좀 상승률을 키우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SD바이오센서 그동안 진단 키트 등으로 또 검사 관련돼서 이름을 알렸던 종목인데 6%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네, 덴티움도 상승세 좋습니다. KC텍도 4%대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요. 네, 코스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 쪽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성 엘텍 15%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파워넷, 대한광통신 4%대의 수익률,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보시겠는데요. 자, 1위부터 15위까지 상승세가 우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 부동의 1위 삼성전자 57,300원 기록 중이고요. SK하이닉스 9만 원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91,9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카카오 상승세 좋게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삼성 SDI 2.7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위부터 15위까지 사이좋게 상승세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LNF, 에코프로비엠, 또 2차 전지 관련된 분야 우수한 성적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보의 경우에도 3.97% 올라가고 있고요. 엔터주도 흐름 좋습니다. CJ ENM 0.76% 올라가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 0.20%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에서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상승세 강한 종목들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 FNF홀딩스, SKI 테크놀로지 지금 상승세 크게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하한가 종목 기록한 종목은 없고요. 하락세 강한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과 롯데칠성 종목이 5%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기록한 종목 5종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노CMS, 공구음원, 공구음원 상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삼성스펙 6호, K옥션, 뉴보텍 종목이 상한가 기록합니다. 네, 상승세 강한 종목들 보시면 피코그램, PCL, 수젠텍 등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젠텍은 어제에 이어서도 강세 보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잠시 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성 엘텍의 경우에도 15%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하한가 기록한 종목은 없고요. 하락세에 강한 종목들 보시면 IS 이커머스, 퓨처캠, 소프트센 우선주, 이화전기 등이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장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일단
떨어진 종목보다는 오른 종목이 좀 다수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면서 저가 매수세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있다라고 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네.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오랜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 양시장 모두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같이 나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상황이 바뀌는 것 같죠? 네. 일단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뭐 시장의 환경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외국인이 자유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대내외적인 변수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희박하다. 네. 그런데 이제 아침 출발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투자 심리로만 그러니까 낙폭과대되었던 반발 매수세로만 이루어졌다가 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략도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직은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완벽하게 좀 네. 역전되는 흐름 보시자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 부장님? 일단은 오전 중에 이제 뉴스가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쇼티지였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국의 활동이 좀 커진다. 일전에 한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하이 봉쇄령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좀 시장에 대한 공급망이 많이 훼손됐었는데 네. 그 부분들 좀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미국에서 대중국의 관세를 인하시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제 이 활로가 다시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좀 공급망에 대한 좀 다시 또 회복이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물가 부담이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서 그만큼 네. 위기를 느꼈던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좀 힘겨루기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대중 문제뿐만 아니라 대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 원자재 공급 가격이라든지 네. 그리고 원자재 공급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체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소비자까지 전가되었고 그 내용들이 경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 관세 관세 인하에 대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또 네.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러시아 휴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명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중에 내용들을 좀 다시 계속 살펴보고 있고 속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제 속보를 기다릴 정도의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기됐다는 점. 네. 사실은 아주 신빙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좀 확실하게 공표되기 전까지는 저는 아주 뭐 믿고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긍정적으로 기다리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도장이 꽝 찍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네. 모르는 일이고 하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좀 희망적인 소식이다. 적어도 희망적인 분위기를 좀 풍길 수는 있는 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화해를 한다라면은 원자재 공급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CPI 발표를 했을 때 네. 근원 CPI를 살펴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CPI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이 필수 소비재, 유가라든지 식량에 관련된 가격 상승이 컸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줄어든다면은 이제는 정상적인 CPI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조금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네.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전쟁 이후에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라면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좀 긍정적인
공생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네.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네. 네. 그 전에 저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식품 위기에 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네. 당장 전쟁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올해 무언가를 거둘 것이 없으니 식품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해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 화해 모드가 나온다면 일시적이나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식량 공급에 대한 이 식량 공급난은 아직까지는 해소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지만 중요한 이제 봄철 시절 때 파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곡식들이 좀 자라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파종 자체를 못했으니 추수에 대한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이 식량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모든 전 지역의 모든 논밭에 이렇게 이제 폭격을 맞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에 추수 가능한 이 곡창지대가 좀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되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지난해부터 해서 쌓아왔던 재고에 대한 소진을 수출로서 풀어야 되는데 그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 곡식을 재고를 이제 쌓아놔야 되는 그런 창고가 부족해진 거예요. 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내보내면서 새롭게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데 저장고에 대한 리스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식량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좀 거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화해 모드가 진행된다면은 식량 공급 일단 재고 소진에 대한 기회가 있으니까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반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휴전이든 종전이든 좋은 소식이 빨리 들려야 네, 그런 식품 관련돼서도 조금은 네.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벌써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으르렁대고 싸울 때는 무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화해 모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재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제하고 오늘까지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오늘까지 마치게 되면은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재건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좀 건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900조 이상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정말 크네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도 네.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재건 산업이 단기간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인 국가였던 지역군 내에서는 상당히 좀 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상당히 기업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모쪼록 사태가 잘 봉합돼서 저희가 관련돼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요 다시 네. 여름에 무더위만 기승을 부리는 줄 알았더니 네. 코로나19 이제는 정말 빠이빠이 떠나보내고 싶은데 코로나 재확산 이야기도 네, 또 나오고 저도 있습니다. 이제 9시 뉴스 보면서 네. 코로나 확진세에 대한 이제 경고등을 좀 봤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시 대유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는 저는 크게 체감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재확진에 대한 경고가 나오더라도 예전만큼의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저는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재확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장기간 갈 것 같진 않다. 왜냐면은 저희가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찾고 난 다음에 다시 빼앗기긴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어떻게 찾는 건데요? 이제 낮아진 방역에 대한 수준은 네. 다시 또 이제 봉쇄로 간다. 아마도 그런 이제 조치를 좀 또 따르기도 쉽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코로나에 대한 이제 감염도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전염병과 같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질병처럼 여겼었는데 지금은 좀 크게 대수롭지도 않게 네.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재확산, 코로나19 재확산 관련돼서 제가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나 보니까 사실 전에 코로나19가 그야말로 빵 터졌을 때는 맞아요.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이 뉴스가 등장을 했을 때는 주로 진단 키트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예, 일단 이 코로나 확진에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사실 오늘도 좀 그 흐름들을 하나씩 따라와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종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진단 키트가 가장 눈에 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확진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방역 체계에 대한 걱정은 키우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검진을 해야 되니까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시즌 종목이 이 진단 키트로 해서 수익이 실적 변화가 상당히 컸었죠. 예, 오늘도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큰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여러 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체계에 대한 완화를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방역을 강화시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자율적인 방역 그리고 자율적인 이런 이제 이 생활에 대한 뭐랄까 관리 이렇게 넘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주가적으로 했을 때 큰 움직임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좀 단기적인 흐름만 대응하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 여러 개 있다 봅니다. 네. 직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 때까지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44,000원 정도 이 위치 볼 것 같고요. 일단 진단 키트 대표적인 종목 시즌을 봤고 네.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았었거든요. 아, 교육이요. YBN의 이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커지고 난 다음에 재택근무화 그리고 원격 서비스 그리고 이제 원격 교육 이와 같은 이제 시스템들이 좀 와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재확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였다. 대표적인 종목도 이 원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알서포트 이 종목도 사실 과거 같았으면은 IT 기술 쪽에서 이 솔루션에 대한 혜택을 크게 이슈화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정말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시장이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외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에 대한 기억을 잘 하고 있지만은 저는 역시나 좀 큰 추세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기에는 큰 매력은 없다. 네. 재확진에 대한 이슈가 오랜만에 찾아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는 있지만은 이 종목을 좀 크게 끌고 가는 거는 네. 과거의 코로나처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뭐 좀 짧은 기간 단기적인 이슈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들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끝장 시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끝장 수익 리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네. 끝장 수익 리뷰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했던 종목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요. 이 종목은요.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사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의 연설은 아니고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 국회 회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의 안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좀 도움을 달라라고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산업이라면은 좀 혜택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자라고 했는데 실상은 어제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자라고 했습니다.
했었어요. 아, 저점 매수.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회의가 어제부터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의 이벤트 뉴스 소멸로 다가와서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제는 뭐 많은 종목들이 또 이 장중에 힘을 많이 잃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 어제 SY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스코라는 기업도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고 그밖에 헤인이라는 종목도 장 초반에 움직임도 있었는데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깊은 하락을 보였으니 이 종목을 단기 납폭 과대 많이 빠졌으니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방송 중에 하락을 급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 드렸어요. 현재가 매수 맞아요. 얘기 드렸고 이 종목의 출발은 3%대 출발했지만 장중에 9%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계속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우호 국가로 좀 분류가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현지의 사업을 재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업을 경험했던 기업은 상장사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유일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재 법인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우크라이나 일을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법인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좀 안타깝죠. 그렇죠.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회사는 뭐 도시를 건설했을 때 도로 그리고 철도, 뭐 플랜트 설계 능력을 갖춘 회사가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을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은 이 종목을 했지만은 사실은 SY에 대한 상한가를 바라보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큽니다. 네. 상한가도 갔었고 오늘 갭상승 출발도 큰데 네.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연속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SY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제가 도화 엔지니어링을 우크라이나 사업 현지화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모듈형 주택 공급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듈형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SY, 범양 건영, 금강공업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새로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SY 이 종목은 좀 추적하자. 이 추적을 해서 좀 이제 중요한 눌림목 순간을 좀 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의 네. 핫 키워드는 모듈형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뭐 도화 네. 엔지니어링도 좋지만 SY라든지 범양 종목명이 어떻게 됐죠? 범양 건영입니다. 범양 건영 등의 관련 종목들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끝장나는 수익 리뷰 도화 엔지니어링 어제 알려주셨던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이번에는 LG 이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이요. 왜냐면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IT 종목들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크게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지수가 브레이크를 멈췄다. 투자 심리를 회복을 했다. 그동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밸류 부담이 있었던 게 IT였고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는데 뭐 대형 IT 종목들 연쇄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슈를 기대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박스권 형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는 높은 위치 밴드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좀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기보다는 확실히 성장주로서 많이 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LG 이노텍의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는요, 이 애플 쪽 아이폰에 대한 카메라 모듈 수입이 가장 큰 주 매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면서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아이폰 출시에 대한 뉴스를 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아이폰 14가 올해 출시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외신 기사를 통해서 9월달 날짜까지 정확히 나왔는데 9월 13일 9월 13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발표 나온다라면 LG 이노텍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아요. 네, 9월 13일 제 생일하고 좀 가까운 날짜인데 네, 그런가요? 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장나는 수익 리뷰 LG 이노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러면 목표가는 그대로 네. 유지를 해도 될까요? 저는 이 종목도 이제 현재가도 괜찮다라고 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박스권 형태에서 박스권 하단 위치인데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좀 도달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1차적으로 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 가격대에서는 차익실을 좀 챙겨보되 일부의 물량들은 저는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뒷부분에 오늘 끝장 키워드로 해서 이 스마트폰 이야기를 건네드릴 것인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라면은 애플에 대한 뉴스가 기대가 된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짚어주셨습니다. 현재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고 박스권 상단 도달하면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장나는 수익 리뷰 시간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은요. 오늘장 끝장 키워드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 알면은 네. 수익률 끝장낼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갖고 왔습니다. 아, 스마트폰. 사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그동안 한동안 안 봤던 소재인데 네. 이제는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릴만 하면은 한 2년에 네. 한 번꼴로 등장하는 소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네. 어제하고 이제 그제 뉴스가 연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야기 드렸지만 외신 기사를 통해서 9월 13일 날 네. 출시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가 되었고요. 이미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폼팩터라든지 렌더링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외관으로 해서 어떤 크기로 진행될지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확한 출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월 달에 예고를 했습니다. 9월. 네. 예, 한여름들이 지나가고 좀 살랑살랑해질 만한 9월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맞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네. 갤럭시의 플립 4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부터 해서 뉴스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 시리즈가 조금 더 먼저 발표를 합니다. 8월 달에 뉴욕에서 네.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언팩 행사를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부분들을 좀 같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게 되는 오프라인 행사인 것 같아요. 온라인도 같이 겸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도 할 테고, 뭐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장비도 많이 소개를 할 텐데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폴더폰, 플립 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립 4가 과연 나올 것인지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한번 바꿀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신제품들이 나오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아성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갤럭시의 휴대전화가 또 그것을 또 밀고 당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비슷한 시기에 두 회사가 신제품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아이폰 출시 날과 갤럭시 출시 날짜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었어요. 출시를 하게 되면은 큰 시간을 두고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같은 시간대에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턴가 갤럭시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갤럭시의 흥행 여부를 보고 아이폰에 대한 출시 날짜를 알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격차가 커지게 된다라면은 3개월, 6개월 뒤에 이제 이 보폭으로 해서 아이폰이 출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갤럭시가 먼저 발표를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먼 시간 뒤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달여 정도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붙겠다라는 좀 의지가 확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사가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신제품을 머지않은 그런 간격으로 출시를 하면서 또 동시에 서로를 홍보하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갤럭시든 아니면 아이폰 시리즈, 특히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아이폰 14에 대한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 폴더블은 보고 있잖아요. 아이폰은 아직 폴더블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 대한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폴더블만 본다면은 그동안에 조금 이야기됐었던 주름 문제 개선이 얼마만큼
해소가 될 것인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폴더블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능을 얼마만큼 올릴까. 네. 항상 이제 새로운 이 컨텐츠에 대한 이 소개를 아이폰이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 부분들 이번에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과연 USB-C 타입으로 나올 것인가. 사실은 이제 이 유럽에서는 USB-C 타입을 표준화로 명명을 했는데 네. 그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 라이트닝이라고 하죠. 네. 예, 충전 단자 어떻게 나올지가 좀 저도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네.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 시리즈가 동시에 나와요. 네. 만약에 이제 교체를 하신다라면은 어느 제품을 선호하십니까? 저는 네. 사실 제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또 써보시니까 어떤 게 좋으셨어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카메라. 카메라. 네,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의 직관적인 편의성이 좋아요. 다운로드라든가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음. 여러 절차를 상대적으로 덜 거쳐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쭉 아이폰만 쓰시고 갤럭시 쓰시는 분은 또 쭉 갤럭시로 이어져 맞습니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 같은 네. 경우는 그 양쪽에 장점을 놓치질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네. 한 번의 교체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써봤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또 저거 샀다가 이거 샀다가 아니, 보통 이 정도인가요? 저도 한 네. 2년 주기로 합니다. 사실 저도 좋아요. 뭐 네. 매번 바꾸면 참 좋겠지만 그 사정상 네. 네. 근데 말씀하셨던 장점들이요. 네. 보통의 유저들이 이야기하는 갤럭시의 장점 그리고 네. 아이폰에 대한 장점 얘기하는데 아이폰은 하나 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뻐서 산다. 그렇죠. 네, 저는 아이폰이라서 네. 그 이뻐서 삽니다. 참 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네. 예뻐요. 네. 일단 좀 기능적 면에서는 두 가지 양사의 좀 매력점은 좀 차이는 있긴 한데 네. 이런 점에서 사실은 갤럭시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해야죠? 왜냐하면은 갤럭시는 확실히 색깔을 지금 폴더블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보다 지금 아이폰의 고객 그러니까 사용자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아이폰 13이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아이폰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갤럭시에 대한 고객 사용보다 아이폰 쪽에 좀 더 집중되었다. 네. 물론 이제 그 가운 사이에 화이에 대한 제재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무시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아이폰이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럼에도 갤럭시와 아이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던 거는 보편화된 스마트폰 중저가 폰이 아니라 프리미엄 폰에 대한 좀 시장의 경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폰의 13의 흥행이 생각보다 생명 주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최근까지도 아이폰 13이 잘 팔렸는데 그러면 아이폰 14의 이 구매력이 유지가 될까?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4가 흥행이 또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이폰 13을 늦게 샀으면 네. 이 스마트폰이 좀 지나갈 때 이제 좀 사용에 대한 시간이 좀 지나갈 때 다시 또 아이폰 14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충성 고객들이 그대로 이어갈 텐데 아이폰 13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이폰 14가 많이 팔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교체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에 대한 경쟁 이미 순위가 뒤집어진 상태에서의 아이폰 네. 14는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이다. 아이폰 13 나오고 아이폰 14 나오는 지가 텀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구매자들이 상당할 거라 봅니다. 네. 네. 갤럭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뺏겼던 왕좌를 다시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강하게 될 것이고 아이폰 입장에서는 아이폰 13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유저들을 그대로 다음 시리즈까지 데려오고 싶은 또 욕심이 있을 것이고요. 그 양사 간의 경쟁이 또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에서 폴더폰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갤럭시 본 시리즈와 아이폰에 대한 경쟁이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차별화 전략은 결국에는 폴더블입니다.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
폴더오버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플립 시리즈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기존에 없었던 폼 팩터 아닙니까? 문제 기존에 있었던 폴더오버는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제는 이렇게. 그렇죠. 세로로 예. 열리죠. 네. 그래서 이제 뭘 이제 이걸 조개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무튼 이제 이 폴더폰에 대한 수요가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스마트폰 기종과의 판매량은 정말 차이 나겠지만은 폴더폰이 조금 더 마진이 잘 남아요. 그래서 폴더폰 판매가 높아질수록 갤럭시는 그래도 실적을 회복하지 않을까, 네.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갤럭시 관련주, 아이폰 네. 관련주 할 것 없이 다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갤럭시 기종의 경우에는 그 폴더블 폰에 있어서 말씀 주셨던 주름 문제, 네. 그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도 이번 신제품 출시 때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끝장 키워드 스마트폰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양사의 폰을 모두 사용해봤던 유저로서 이번 경쟁을 좀 흥미있게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는 과연 어떠한 스마트폰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저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끝장 키워드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저희 끝장 승부주 공개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전문가님 공개해 네. 주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승부수는요,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요. 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에요. 카메라 모듈. 앞에서 이야기 주셨잖아요. 아이폰과 갤럭시를 써봤는데 네.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 카메라.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모듈의 경쟁인데요. 사실 카메라 모듈 아이폰의 이 아이폰 자체가 프리미엄 폰이다 보니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 공급을 대부분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예, 특정 기업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네. LG 이노텍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의 대부분의 매출은 아이폰에서 나와요. 네. 거기도 또 특히나 아이폰에서 카메라 모듈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 관련된 종목들을 LG 이노텍을 직접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LG 이노텍에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한데 자화전자가 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 광학 손떨림 방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 부품을 LG 이노텍에 공급을 하고 그 LG 이노텍은 애플 쪽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폰의 밸류체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잘 손떨림이 좀 있어서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네.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네.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뭐 무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님에도 네. 불구하고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릴까 봐 그거를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이런 기능을 맡고 있는 자화전자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차트 확인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장에서도 좀 반등을 좀 잘하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인 IT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오늘은 좀 특징적이다. 사실은 아침에 좀 빠른 종목 중에 하나가요. 캠시스 종목도 좀 움직임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화전자라든지 앞으로 파트놀이라든지 기타 등등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동반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자화전자. 가장 높이 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폰 이 고사양 카메라 모듈 쪽의 공급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아이폰에 대한 흥행 여부 상당히 기대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4월 달에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네. 지금은 시장 따라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다중 바닥을 잘 만나서 22,000원 라인대에서 반등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를 본다라면은 지난해 연중 박스권에 의미 있는 가격대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라인대를 지켜주는 다중 바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현재 시점 6%대 넘어가 있긴 하지만은 현재가 매수하자라고 얘기 드리겠고 손절 관리만 잘한다라면은 저는 추세 전환대까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손절 라인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네. 25,000원 라인대 이야기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8,000원 라인대
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아이폰 이슈와 함께 꼭 챙겨보셔야 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매수는 현재 시점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8,000원, 손절 라인은 25,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아이폰의 신제품이 나올 때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넣어놔도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고화소, 저화소 정도만 구분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 다양한 센서나 또 솔루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화전자가 만들고 있는 네. 이 광학 손떨림 방지 부품인데요. 상당히 프리미엄 폰에서 계속 쓰일 것이고 당연히 들어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고효율 카메라 모듈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고효율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장화 시장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파를 더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공장 증설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규모 신설 투자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캐파 증설 모멘텀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뿐 아니라 더 거점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화전자 기억해 두셨다가 관련 이슈가 등장했을 때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끝장 승부주 자화전자 확인해 보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끝장나게 만들 그런 종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광우의 끝장 승부 저희가 끝장을 내려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모처럼 장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네. 또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안심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 후반대까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이번 주 이 고용 보고서 그리고 FOMC 의사록 네. 그리고 이 30년 모기지론 금리 발표가 있거든요. 저는 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네네. 부동산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시중 금리에 대한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 지갑이 닫히는 추세를 보여줄까?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일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발 부동산 관련 소식 또 금리 관련된 뉴스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해주신 세계경제TV의 대표 전문가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무의 끝장 승부 세계경제TV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세계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하시면요. 저희 방송할 때 알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도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계경제TV 노란톡방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저희 세계경제TV 대표 전문가님들께서 따뜻한 조언과 함께 알짜배기 정보들 거침없이 아낌없이 나눠주실 겁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은 투자자분들끼리 소통하시는 그러한 기회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이광무의 끝장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